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두 번째 책 서평을 남긴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좀 더 전문가적인 것들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따로 자격증들을 따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경험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독서 모임을 참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배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독서 모임이었어요. 하하쌤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었었는데 평소에는 책을 읽고 간단하게 글을 써서 인증을 하고 주말 새벽에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래저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새벽 독서 모임에는 많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모임 인증은 꽤나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려 새벽 4시경에 책을 읽고 인증을 남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새벽 기상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분을 따라하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거기다 자신의 생각은 어찌나 조리 있게 잘 쓰시는지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서평일 남길 책 저자이신 김원배 작가님이셨어요. 원배 작가님이 저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좀 더 본격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4주간 글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젝트도 저와 협력하여서 진행하고 계세요. 늘 저를 보면 종이책 쓰셔야죠 를 말씀하시는 원배 작가님이시거든요. 저는 저의 커리어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책을 읽게 되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는 보는 사람마다 그걸 하라고 권유하게 되잖아요. 원배 작가님에게는 독서와 글쓰기가 진심이신지라 그렇게 늘 말씀하고 다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결이 비슷하신 장은주 작가님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하시는 부분은 같았지만 거기에 걷기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글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나 경험이 풍부해야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두 분이서 작성하신 공저로 오늘은 읽는 중입니다 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것은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서는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글쓰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 블로그와 모닝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차차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렵긴 해요. 두 작가님은 생각이 떠오르는 부분을 꼭 메모해 두었다가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재로 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메모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도리어 더 안 쓰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라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실천을 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 성장하고 있었죠. 그 밑거름으로 인해 이렇게 강의도 하는 등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영웅들처럼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고 나면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이다. 호기심만 간직한다면 죽음도 궁금할 수 있다. 1장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살이에 호기심이 가득해야 질문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질문이 주어진다는 건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죠. 이때 해답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것이 책이에요. 책에는 수만 가지의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좋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 나만의 기준점을 확실히 가지고 질문의 해답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홀로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병행해야만 해요. 책과 글쓰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는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내 생각에만 파묻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듯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90%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10%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10%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데 그 10%가 우리 운명의 90%를 결정한다. 2장 행동해야 삶이 달라진다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은 읽기만 하면 의미 없는 노동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실천하기 이전에 책을 읽는 습관부터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읽을 시간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할 일 목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작가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했다가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안 되는구나 하며 실망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내 실력보다는 현재 내게 필요한 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필요하고 절박한 상태라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읽게 될 것이니 그런 책들은 꼭 필요할 때 다시 읽어보리라 다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소한 나의 10% 선택들이 우리가 멋진 운명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는 소소하기에 실천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금방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소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의 누적된 힘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멘토, 마음을 나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든 삶은 풍요롭다. 3장, 성장하는 삶을 위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접 경험과 나의 지식 확장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책, 그 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위해 실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제공해 줄 멘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 마음까지 나누게 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 이 3박자가 잘 굴러가게 된다면 조금 힘든 노력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든든한 후원자들이 내 뒤에 떡하고 버티고 있어주니까 말이죠. 내일 행복을 위해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고생하며 참고 시간을 보내지 말자.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 4장, 읽고 쓰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필히 읽어야 하지만 그냥 읽기가 아닌 임계점을 넘는 읽기를 해보라고 권유해 주세요. 늘 많은 책들을 해서 읽은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열정이 팔팔 끓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지식으로 인해 나의 역량이 확 펼쳐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작은 것부터 나만의 속도에 맞춰
늘 다른 인식으로 독서를 하며 글을 쓰는 과정이 있어야 성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설계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게 해주었던 멋진 책이었습니다. 두 분의 진심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또 서평할 책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